단어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제가 요거 말씀드렸는데, 자,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지금 오전에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 여기서 초음파를 갖다가 내렸더니 초기 신호가 올라왔고, 초기 신호.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까지 거리가 이만큼 이동해서 이 결함이 올라왔고, 결함. 그 다음에 바닥에 내려가면은 여기가 이제 바닥. 그래서 바닥 신호. 총 이제 이렇게 이제 3개가 신호가 떴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비에서 결함까지 거리, 요 거리가 이 거리다 말씀드렸는데, 요게 어떤 식으로 해서 저기 거리가 나오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있는 음속 파장 주파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제 주파수를 굉장히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드릴 건데, 자, 음속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음속 케이블 창조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음속이라는 말 그대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음파가 단위 시간당 지나는 거리,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쉽게풀이 하자면, 우리가 고속도로에는 100km, 자동차 전용 도로는 뭐 80km, 학교 앞에는 30km, 이런 속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철을 검사할 때는, 이 철에서는 초당 5,900m/s, 알루미늄은 6,300m/s, 또는 서스는 5,800m/s, 이렇게 소재 재질별로 초음파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딱 다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에서는 5,900m, 1초에 5,900m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1초에 5,900m, 5km, 6km 정도 움직입니다. 그런 속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장비에서 내가 장비 세팅하실 때 내가 철을 검사한다, 또는 알루미늄 검사한다, 서스를 검사한다, 또는 뭐 보리를 검사한다, 이걸 장비에 입력을 해놓으면 장비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1초에 몇 미터 갈 수 있겠구나, 이걸 갖다가 제가 계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장. 네, 파장은 뭐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풀이하자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파장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볼과 볼 사이 거리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파장은 볼과 볼 사이 거리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가시면 갑자기 응급실에 사람이 실려오면 뭐 하는 게 전기 충격기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퉁 하면은 띵, 띵, 그렇게 띵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띵은 중기 있지 않습니까? 띵, 띵, 심장이 뜨는 중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뛰는 요 주기까지 거리, 시간, 요게 이제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파장이고, 파장이 뭐에 영향을 주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돌아가셔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면서, 남다는 파장은 F분의 C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초음파 비파괴를 하면서 요 공식이 그냥 우리 수학 공식 뭐합니까? 물어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피타고라스 이런 거 나오죠. 그것처럼 초음파 공식 뭐 나옵니까? 요거 한 개만 아셔도 초음파 공식, 나 초음파 공식 안다,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파장은 주파수분의 여기에 음속, 속도, 요거. 그래서 밑에 남다는 F분의 C, 뭐 V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C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산업 현장에 가가지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 우리 회사에서 내가 검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쓰는 장비하고 센서로 얼마만큼 결함 사이즈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궁금합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작은 결함까지 찾을 수 있습니까? 그 공식이 뭐냐면 2분의 1 람다가 최소 결함 사이즈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측정할 수 있는 최소 결함 사이즈니까 2분의 1 람다입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넥스필이 주로 쓰는 프로브가 주파수가 오메가거든요. 오메가. 4메가는 오메가를 쓰세요. 그래서 주파수가 넥스필이 쓰는 게 오메가다. 5메가헤르츠다. 오메가헤르츠다. 속도는 주로 사각을 많이 쓰시는 거, 수직을 많이 쓰십니까? 사각을 많이 쓰시는 거. 그러면 이제 속도는 얼마다? 나중에 이제 책을 보면 3200이거든요. 넥스필에서 쓰시는 속도가. 그러면 5MHz를 계산하기 쉽게 5000으로 바꾸면 요거 나누기 하면 5000분의 3200. 0 2개 띄고 혹시 계산 해보세요. 제가 한번 계산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로. 자, 32 나누기 50. 32 나누기 50. 그러니까 0.64 나오네요. 0.64인데 0.64 나누기 하면은 0.32가 나옵니다. 자, 0.32mm 결함까지 넥스필에서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 0.32mm의 결함 사이즈까지는 넥스필에서 지금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보다 작으면 지금 쓰는 장비와 지금 쓰는 프로그램은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쓰고 있는 프로브의 주파수만 알면 그거를 주파수에다가 내가 음속은 소재 재질이거든요. 재질값만 알면 요걸 넣으면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얼마만큼 결함까지 사이즈를 검출할 수 있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오메가를 주로 많이 쓰시는데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거기 이제 주파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 부분 사실은 일부 주파수만 얘기해도 1박 2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교육을 주파수를 조금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책 내용은 아니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FM 라디오가 있고 AM 라디오가 있습니다. 차를 타시면 그죠? 여기서 주파수라는 얘기는 저 주파수는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귀로 못 듣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를 씁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파수 얘기하면서 제처럼 UT 할 때 0.5에서 20MHz의 굉장히 높은 주파수대를 씁니다. 초음파는 말씀드렸거든요. 자, 주파수는 크게는 아까 이 책에서도 2에서 5메가를 줬습니다. 여기 책자의 내용에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주파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주파수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뭐가 좋습니까? 요거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FM 라디오, AM 라디오가 있는데 어떤 게 음질이 더 좋습니까? FM은 힘이 좋죠. 그죠? AM은 사실 안 들으세요. 그죠? AM 들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FM 라디오가 있고 AM이 있으면 음질은 요게 더 좋고 요게 더 안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있죠. 이 FM 라디오는 말 그대로 동네 방송입니다. 우리 포항 방송, 대구 방송, 그 동네에 딱 주파수대로 들리지 그 동네를 벗어나면 안 들립니다. 이제. 그럼 이제 주파수 조절하고 자동 조절하고 띵 눌러가지고 다시 조절하시죠. 그래서 이 FM 라디오는 말 그대로 동네 방송입니다. 우리 동네, 우리 도시. 그 얘기는 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됩니다. 그렇죠? 거리는 얘는 좀 제한됩니다. 근데 AM은 전국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거리가 멀리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라디오 들으시다가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거리는 거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초음파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감쇄라고 합니다. 감쇄, 약해진다.
그래서 밤새 약해지는 거. 밤새는 당연히 FM 라디오가 더 심합니다. 밤새가 심하다. 밤새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밤새가 많다. 밤새를 돌렸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숙소 가실 때 주파수 한번, 그 아저씨가 얘기하던데, 강사 아저씨가 얘기하던데, 주파수 한번 보십시오. 숫자를 보십시오. 숫자 있죠? 라디오 숫자, 주파수. 보시면은요, FM 라디오가 주파수 대역대가 좀 높습니다. AM이 낮고요, 숫자가. 아예 단위가 틀립니다. 뒤에 보시면. 네. 그래서, 주파수는 얘가 높고, 얘가 낮습니다. 자, 바꿔 얘기해 볼게요, 이제부터. 자, 프로브로 땄을 때 0.5는 낮은 거고 20은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0.5가 되는 거고 얘가 20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음질이 좋다 이 얘기는 결함이 더 잘 잡힌다 생각하셔도 돼요. 결함을 잡았을 때 감도가 훨씬 더 좋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더 작은 결함까지 잘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옆에 거리. FM 라디오는 멀리 못 갑니다. 동네 방송이죠. 자, 그 얘기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내가 검사해야 되는 소재 두께가 두꺼우면 멀리 못 가니까 검사가 안 되더라. 주파수가 낮은 거는 멀리 갈 수 있으니까 두꺼운 소재들 검사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옆으로 한 번 더 가서 밤새. 밤새. 우리가 초음파에서 밤새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면 아까는 이제 라디오는 터널 같은 게 있었는데 그렇죠? 얘는 뭐가 있냐? 표면 예를 들어서 표면이 굉장히 거칠거칠한다든지 열 처리가 안 돼 있다든지 또는 뭐 여기에 조직이 막 여기 흑피 상태라든지 표면 조도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럼 밤새가 일어나겠죠. 그랬을 때 주파수가 높은 거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파수가 좀 안 좋은 낮은 것들은 표면 조도가 좀 낮더라도 상당 부분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은 높고 낮고 그래서 FM 라디오, AM 라디오를 생각하시면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 두꺼운 소재를 개사한다라고 하면은 낮은 주파수를 써야 될 거고 좀 얇은데 좀 더 감도를 좋은 거 써야겠다 하시면 높은 주파수를 쓰시면 된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느 정도 주파수를 쓰시느냐 2에서 5메가를 쓴다는 거죠. 아까 책에도 나왔지만 왜 그러냐 0.5에서 20까지 중간은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되겠죠. 10. 그렇죠. 중간값은. 근데 중간값이 10이 아니고 2에서 5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만들어 보니까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이 10 정도 만들었더니 10도 사실은 고주파수, 오메가 주파수, 높은 주파수 대역대였다는 거죠. 만들고 보니까. 그래서 만들고 보니 10메가를 냈는데 10메가도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산출을 해보니까 5메가 주파수와 저메가 주파수의 중간값을 딱 구해보니까 한 요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은 요 정도의 주파수 대역대를 써주시면은 대부분의 우리 산업 현장에서 검사하는 소재들이 다 검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박사님, 그러면 2메가는 몇 미리까지 검사할 수 있고 5메가는 몇 미리까지 검사할 수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물어보시면요. 2메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검사할 수 있는 두께가 대략 한 4,000mm 정도 됩니다. 4,000mm. 4,000mm. 오신 회사들 중에 4,000mm짜리 검사하는 회사 없으시죠? 굉장히 큰 겁니다. 4,000mm면. 4,000mm면은 400cm니까 4m입니다. 그죠? 4m짜리 검사하는 회사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겁니다. 보통은 5메가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00mm 정도 검사할 수 있어요. 물론 밑으로는 검사도 잘 되고요. 최대로 빠졌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숫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 20이 됐다. 20이 됐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5메가에서 20이면 4분의 1인데, 그죠? 그럼 이거는 250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20메가헤르츠짜리가 실제로 몇 미리까지 검사할 수 있으니까 한 10mm 정도밖에 검사가 안 돼요, 저희가. 굉장히 얇은 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께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검사할 수 있는 두께가 천차만별입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 제일 처음 적용해야 되는 거는 거리. 거리에 따라서 거리라는 건 결국 두께가 되겠죠, 소재 두께.
두께가 얇냐 두껍냐에 따라서 주파수를 높은 걸 쓰느냐 얇은 걸 쓰느냐 1차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음질이겠죠. 감도가 좋냐 안 좋냐.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 공식을 람다는 F분의 C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주파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주파수. 그래서 결국은 이 값이 요 값이 작으려면 요 값이 작다는 얘기는 람다, 이 파장이 작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얘가 커야, 그죠? 분모니까 얘가 커야 얘가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수학적인 분모 분자가 나왔죠. 어려운 거. 그래서 얘가 커야 얘가 작아진다. 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까도 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사이즈, 검출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주파수를 높은 걸 쓰면은 최소 검출할 수 있는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작은 계량까지도 더 잘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감도는 상당 부분 훨씬 음질, 감도는 FM이 좋다. 오메가 높은 주파수대가 훨씬 더 작은 계량까지 더 잘 잡을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FM, AM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표에 생각하시면,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검사해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도가 좀 떨어지네. 그럼 주파수를 좀 올리시면 돼요. 회사에서 조금 더 높은 주파수대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내가 이제 나눠 먹기를 하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람다 파장을 말씀드렸는데, 자, 파장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요 얘기는 제가 조금 더 리얼리티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파장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파장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걸음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걷는데, 걸음걸이를 이렇게 걷는데, 밑에 예를 들어서 돈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돈을 발견할 확률이, 제가 크게 걷는 확률이 돈을 잘 발견하겠습니까? 아니면 작게 열어가는 게 더 잘 발견하겠습니까? 작게 가야 어쨌든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돈이라는 게. 여기 살고 지나가버리면 발견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게 가야지 발견을 잘합니다. 이렇게 짱걸음을 가야 밑에 돈을 더 잘 발견하겠죠. 이 돈을 결함이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얘가 작게 되려면은 결국은 얘가 커야 됩니다. 그렇죠? 주파수가 높아야 돈을 발견할 확률이 높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걸음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은 주파수가 높아야 작은 계량까지 더 잘 잡을 수 있다. 요 이제 공식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음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속 부분이 여기 뭐 브로킹 테이블, 음속 테이블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책자에서 한 중간쯤 가시면 이제 초음파 탐상 검사 실습 옆에 이 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에. 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 표가 이제 울트라소닉 레퍼런스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음속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쭉 내리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스틸 마일드가 있습니다. 스틸 마일드. STEL 스틸 마일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틸 마일드가 옆으로 가보면 5.9라고 되어 있는데 5,900m/s입니다. 이제 5.9 km/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미터로 바꾸면 5,900m/s죠. 그래서 요거 이제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시면 가장 많이 써먹을 수가 있고, 그 옆으로 가면 5.9 옆으로 가면 이제 3.2라고 있습니다. 3.2. 그래서 3.2가 의미하는 게 3,200m/s죠. 그래서 요 차이는 뭡니까? 라고 봤더니 위에 이 표의 위쪽에 보시면은 롱기튜드널 벨로시티, 쉐어 벨로시티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는데, 5,900은 소직일 때 우리 사각 아니고 소직 검사하실 때 철의 속도, 그 다음에 쉐어 벨로시티는 사각 검사하실 때 우리 속도. 그래서 이렇게 소직 검사할 때랑 사각 검사할 때 속도가 틀리더라. 초음파 속도가.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제 주로 많이 쓰시는 게 스틸이고, 그죠? 스틸 다음에 이제 서스 이런 것들 정도는 한 번씩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으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음파의 3
3대 구성 요소 3가지, 음소, 파장, 주파수 3가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30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 거 잠깐 한번 가볼까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대답해드릴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파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파형 3가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자, 파형 종류는 크게는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3가지만 일단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종파라는 게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파는 빔 입자의 진행 방향과 운동 방향이 동일하다, 이렇게 좀 뭐 어려운 무식한 말로 좀 적어놨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수직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 검사. 수직으로 총파를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직 검사의 경우에 이 종파라고 생각합니다. 종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까 보셨던 표에 보셨던 종파의 속도와 백파의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종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속도가 제일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파는 아까 스피드 5,900이었고 팽파는 3,200이었죠. 그래서 속도가 제일 빠르다.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입자의 운동 방향이 진행 방향이 서로 평행하다. 이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팽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수직인 파다. 그래서 속도는 종팽파의 2분의 1 정도 된다. 이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가동 살 때 팽파가 나간다. 이미 문절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면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평면파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그리면 평면파 가기 전에 이제 저 팽파에 대해서 잠깐만 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림 그리면서 뭘 말씀드렸냐면,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초음파는 50%는 다 이해하신 겁니다. 이걸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50%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수직으로 검사할 때는,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어떤 대람을 검사할 때는, 이렇게 검사할 때는, 장비에서 신호가 이렇게 초기 신호가 올라오고 바닥에 신호가 올라오고 요 형태가 정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요거 아닌 거는 다 불량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사각으로 검사할 때는 이렇게 당구가 나옵니다. 당구 이제부터 당구 큰 그림이 이제 당구가 나옵니다. 사각으로 검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각으로 검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초음파를 내리는 게 아니고 요렇게 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각을 가지고 뭐 45도, 60도, 70도 이렇게 각을 가지고 쏘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좀 그려볼게요. 사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제가 여기서 사각으로 초음파를 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가겠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맞고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내가 당구장에서 공 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구장에서 공을 치면 쿠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맞고, 요래 맞고, 뭐 요렇게 맞고, 뭐 요렇게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돌겠죠 이제.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당구공을 땅 쳤는데 맞고 돌아서 쿠션을 뭐 한 대여 번 돌아가지고 내가 공 친 자리에 온다. 이러면 대회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공이 여기로 안 오죠. 이제 돌다가 쓰겠죠. 어딘가에서. 그죠? 자, 그 얘기는 장비에서는 어떻게 뜨느냐? 우리 장비에서는, 초음파 장비에서는 내가 야호 여기서 공을 땅 쳤으니까 소리는 들리겠지. 초기 신호가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다 보니까 공이 내한테 안 돌아왔습니다. 그럼 장비에서는 돌아오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얘가 정상인 겁니다. 얘가. 바닥에 맞은 신호가 없다는 거죠. 얘는 무조건 수직으로 검사할 때는 무조건 바닥에 맞고 올라올 거니까 이 바닥 신호가 떴어요. 근데 사각으로 검사할 때는 이 바닥에 맞는 신호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얘가 정상인 형태가 아무도 없는 신호입니다. 얘가 정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뜨는 경우가 또 있어요. 여기 신호가 검사를 하다 보면 불량이 없는데도. 자, 불량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불량이 있으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크랙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안에. 그러면은 이렇게 땅 맞고 이렇게 땅 돌아옵니다. 그러면 요 거리만큼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불량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 크랙이 없는데 안에 말 그대로 정상인데 뭐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앞서서는 요거 아닌 거는 다 불량이었죠. 요거 아닌 건 다 불량이었어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때까지는. 왜? 정상인 건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떠주니까 요거 아닌 거 다 불량 빼시면 됩니다. 근데 사각 같은 경우에는 불량이 있으면 이래 맞고 오케이 떴다 불량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외로 불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신호가. 자, 어떤 경우냐? 자, 똑같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당구장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공을 딱 쳤는데 쿠션을 맞고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어떤 경우냐? 우리가 약간 전문용어로 엣지부라고 하거든요. 엣지부. 그래서 이거 모퉁이 돼요, 모퉁이. 그래서 내가 공을 치는데 요렇게 맞고 쿠션 한번 딱 하고 요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또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걸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용접이 돼 있다. 이게 용접이 돼 있다. 이렇게 용접부가 있다. 그러면 용접부의 요 밑면 혹은 용접부의 요 표면 쪽 아니면 용접부를 용접을 이런 식으로 해놨다. 그럼 요 용접부의 센터 요런 데 맞고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결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호가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에 끝단에 맞거나 윗단에 맞거나 이런 경우에는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신호가. 그러면 이게 결함인지 저기 맞았는지 웃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결함인지 아닌지 웃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죠. 저도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필렛 용접을 해놨는데 여기 용접이 쭉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럼 저희가 검사를 할 때 센서를 갖다 대가지고 검사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센서를 여기 갖다 놔서 딱 검사를 했습니다. 이쪽에 올려놓고 그럼 여기서 검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쭉 옆으로 가다가 여기 왔던데 올라왔습니다. 얘는 불량인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제가 여기서 검사를 했는데 여기 맞은 신호다 또는 위쪽에 맞은 신호다 라고 하면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용접을 균이라고 했으면은 요 끝에 계속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똑같은 부위에.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그 신호가 나와서 끝까지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결함이 아닌 곳에서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다 나와야 되는 거고 결함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어떤 국소부위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용접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거를 쭉 검사하다 보면 여기는 뭐가 나오는데 이쪽은 안 나와? 이런 경우는 결함인 거고 전체적으로 쭉 나온다?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엣지부에 맞아가지고 신호가 반사되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확인하는 방법. 자, 두 번째로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내일 알려드릴 텐데요. 이걸 검사하다가 뭐가 의심이 되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손으로 이 바닥을 두드려 보거나 검사하면서 이 위에 면을 두드려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밑에 쪽에 이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신호다라고 하면 제가 얘를 두드린다. 말 그대로 여기를 두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드리면 제가 손을 두드렸기 때문에 초음파가 제 손에도 침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호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이게 바닥에 맞은 신호구나. 혹은 만약에 위쪽에 맞은 신호다라고 하면 제가 아무리 바닥 깜빡 이렇게 해봐야 깜빡깜빡 거립니다. 위에를 건드리면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제가 위쪽에 만약에 맞은 신호다 그럼 여기를 건드리면 신호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걸 가지고 유출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약간 현실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내일 실습하실 때
용접부를 갖다 이런 용접부 시편을 저희가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검사를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정상인 신호 수직과 사각의 큰 차이점은 이 수직은 이런 식의 형태가 정상이고 사각의 경우 이런 식의 형태가 아무도 없는 초기 신호만 되고 아무도 없는 형태의 신호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음파에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초음파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하실 때 웬만해서는 초기 신호가 무조건 다 뜹니다. 제일 앞에. 이 초기 신호가 가지는 초기 신호가 뜨는 것 때문에 이 초음파의 단점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초기 신호 폭이 제법 크거든요. 프로마다 좀 틀리지만 뭐 5에서 10mm 정도 되는 프로브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자, 여기서 제가 검사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두께가 50mm다. 근데 5mm 지점에 뭔가 결함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5mm니까 여기서 5mm 지점에 신호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결함이 5mm의 결함이 있으니까. 근데 초기 신호 때문에 얘가 묻혀버리는 겁니다. 결함이 초기 신호가 뜨다 보니까 얘가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불감대, 영어로는 이제 데드존이라고 하는데요. 죽은 지역이나 데드존. 그래서 여기는 초음파로는 검사가 안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면 혹은 표면 직하에 있는 결함들은 이런 불감대 영역 때문에 검사가 잘 안 됩니다. UT로는. 그래서 요거는 검사하시려면 불감대를 없이 검사하려면 또 스페셜 프로브를 또 써주셔야 돼요. 특수 제작된 프로브.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불감대 없이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불감대를 가지고 있고 불감대 두께는 한 5에서 10mm 정도 된다. 그래서 요 두께에서 뭔가 발생이 되면 못 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초음파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횡파까지 이제 횡파 사각 말씀드리면서 횡파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면파인데요. 표면파는 개념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뭐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이제 쓰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표면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이제 뭐 MT니 PT니 이런 거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쭉 가다가 이제 크랙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 프로브를 이렇게 놔둡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프로브는요, 뭐 요거 아니면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도 프로브라고 합니다. 영도로 내렸다. 얘는 뭐 45도 혹은 뭐 60도, 요 각도가 70도 이랬는데 초음파 요 표면을 따라합니다. 요 90도 프로브라고 하거든요. 요거랑 요 각도가 90도다. 그래서 90도 프로브인데 요거 이제 표면을 따라서 여기서 움직입니다. 여기 크랙이 있다 그럼 여기서 돌아옵니다. 여기. 그래서 표면에 흐르는 크랙을 찾는 용도로 쓰는 초음파 검사 기법 중에 하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한 파장의 밑에 에너지, 킬로미터 에너지 약 2분의 1 정도 급격하게 강세. 이 얘기가 뭐냐면 표면을 따라 부르다 보니까 얘가 힘이 너무 약합니다. 표면은 우리가 내면은 어쨌든 뭐 소재 안에 있는 거니까 침투를 잘 되지만 표면은 거칠거칠하죠. 기본적으로 철강 제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감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에너지도 많이 소비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가 너무 약하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굉장히 조도가 좋고 깔끔한 형태로 검사가 돼야 되고 요거 이제 주로 많이 쓰시는 데가 롤 테스터 뭐 이런 데서 테스터 그런 데서 주로 많이 쓰시고 표면에 어떤 크랙이 생겼는데 요거를 갖다가 뭐 액체를 뿌리거나 요게 이제 조건이 안 될 경우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90도 쪽으로 표면파로 검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고요. 쉬고 나서는 제가 아까 MTPT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 한 2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